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사람이 굶고 죽어간다라고 소문을 내면 그걸 네. 또 찾아가 보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또 사회적 압박이 있으니까 한국은 참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는 사실 문재인의 날로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9월 19일이니까. 9월 19일 이 남북 합의서였죠. 그거 이제 평양선언. 평양선언, 남북 사실- 정상회담, 네. 평양 공동선언. 저는 5년 전 9월 19일 날 아침에 깜짝 놀랐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북한에 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군 통수권자로서 월권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했던 얘기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야 저거 대통령이 일종의 반역죄 아니야? 왜냐면 국민한테 알리고 갔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네. 대통령 머릿속에는 네. 그 북한이랑 벌였던 평화쇼, 네. 9.19 선언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퇴임 후에 네. 어제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 네. 네. 그동안 평소에 맞습니다. 딱 해가지고 뭐 제주도 휴가 갔다 오고 말고는 네. 없는데 저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되는 5주년 행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행사만을 퇴임 후에는 아마 저 행사를 정말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씨,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안 들러볼 수도 없고 이런 마음도 저는 일부 정말 들지 않았을까. 아 서울에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전에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너무 싫었을 거다. 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문 대통령 입장이었어도 예.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의 후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 정말 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일종의 불쾌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 먼저 단식장을 찾아는 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네, 저 행사 가기 전에 네, 서울 와서 행사 참석하기 전에 오후 3시에 저 녹색병원을 갔고요. 네, 가서 23분 네. 정도 옆에 앉아 그래서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말이죠. 이제 혼자 몸이 아니니까 네. 국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일어나서 건강한 네. 모습으로 이제 투쟁을 해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그냥 얘기했는데 참 정치인은 정치인인 게 저렇게 참 둘 음. 다 서로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저렇게 손잡고 또 얘기를 하고 네. 네, 저 아. 시계 보니까 3시 35분 정도 된 것 오, 같아요. 오 예리한 손목 시계를. 네, 네, 그러니까 3시쯤 가서 23분 네. 있다 나왔다니까 이제 일어나기 네. 직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네. 어제 이 사진을 가지고서 저희가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작권 때문에 네. 저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과거 유명한 그 네. 저기 목함지뢰 사건으로 네. 입원해 있는 또 그 우리 장병한테 네. 가가지고 네.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 뭐 짜장면 같은 거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말 공감 능력 사이코패스다 제로다. 막 이런 얘기 그런 말이 나왔었죠.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저기서 무슨 대화 나눴을까? 네. 혹시 단식하는 환자한테 짜장면 먹고 싶어요라고 이런 말 안 했을까? 뭐 그냥 이런 얘기들. 외운 얘기를 저는 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준비해갖고 와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사실 저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고 나가고 전에는 그 저 지지자들이 또 맞습니다. 문재인을 출당시켜라 하는 손팻말까지 지금 갖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네. 그 한번 사실은 보시죠.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네. 네. 거기 보면 사실 이재명 지지자들 문재인은 출당하라. 예. 어? 이 유튜브 채널 뭐 네. 캡처인데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9일 날 그 녹색병원으로 가면서 네. 녹색병원 앞에 한 200여 명이 어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다니까 네. 진을 쳤답니다. 네. 근데 즉석에서 이제 오니까 맞춘 거예요. 문재인 출당하라.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기 개딸이 정선 거죠 지금. 네. 그리고 표결 전원 불참하라. 네.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 나갔을 때 가만 안 두겠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저런데 가고 싶었겠어요 문재인. 그러니까.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참 안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어떤 분위기가 읽히냐면 예. 지금 모든 의원들한테 맞아요. 문재인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놈들은 정말 죽을 줄 알아라 이런 협박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응천 의원 네. 자기 뭐 출석 체크한다길래 내가 갈려다가도 안 갈 거야라고 했던 조응천 의원도 결국 갔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구멍이 목구멍이 포도청? 포도청. 예. 이라고 지금 저
저 민주당에서는 사실 개딸이 포도청이에요. 개딸이 포도청 맞아요. 개딸이 포도청이잖아요. 저게 이제 네. 조홍천 의원인데 그 명단 체크한 인간적으로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은 좀 달라도 가긴 가야 되는데 가려고 했대요. 근데 명단 체크한다는 얘기 듣고는 난 안 가겠다. 그 말 듣고 어떻게 갈 수가 있냐? 네. 라고까지 말했던 분도 갔어요. 네. 지금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저 개딸들이 살생부를 들고 있답니다. 살생부. 저 살생부 논의를 예. 그 강의원 강의원? 민주당의 당직자가 하고 있는 한번 강의원 씨 강의원이 한번 누구예요? 저 유명한 강의원 사람은 씨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유명한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오. 유명한 운동권이고 예. 1972년생이고요. 전남 영광 출생이고 전남대학교 중퇴를 했고 저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총련 5기 의장이었습니다. 한총련이 당시에 민간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연이어서 앞뒤로 발생을 했었는데 가장 강경할 때 80년대 그 민간인들 구타 사건 이런 거에 이어서 97년 조호 무렵 전후로 해갖고 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총련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와해되는 계기가 일들을 됐군요. 겪는데 가장 강경할 때 후반부 가장 강경할 때 5기 의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니 외모 갖고 당시에- 그러긴 그런데 좀 네, 험악하게 네, 무서워 보여요. 네. 당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살았고, 예. 근데 결국 그 이후에 또 저 김대중 정부였나요?에서 또 저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근처에서 오랫동안 있었고요. 예.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결국 얘기도 있었지만, 아, 근데 이제 저 기억난다. 성희롱 사건으로 네, 그 기억납니다. 논란이 일어나갖고 예. 뭐 이게 뭐 유죄가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예. 논란이 있어갖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이재명 씨가 강하게 이제 끌어들여갖고 지금은 당 대표 특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네. 정치 계열 정치 지망생,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전남대 운동권 이런 네. 사람들인데 하자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치 네. 인생을 그려서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저렇게 데리고 와서 네. 살려준 거죠. 네, 네. 충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완전 이재명한테 충성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예. 이재명의 호위 대인데요. 저 사람의 경우가 예. 최근에 18일 날인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이 찬성을 누르는 순간, 찬성이 발각되는 순간 개딸들이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아니 근데 네. 내일 네. 빠르면 내일 체포 동의안이 네.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체포 동의안은 저기 이 투표할 때 이름 안 네. 나오거든요. 그래도- 누가 뭐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표수를 보고 네. 평소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염탐하여 정리해놓고 저자드릴 야. 것이다라고 이제 찍어대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인민 재판하는 무섭네요. 거죠. 인민 재판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부결에 찍어놓고도 저 네. 사람 가결 찍었을 거라고 네, 지목하는 순간 맞습니다. 그거 되네요.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네. 아 그렇구나 고민정 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다 있구나.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문자 보내면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저는 부결 누릴 겁니다라고 일종의 그러네요.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인민재판이 일어날까봐 겁나서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 제가 정말 그런데 예. 이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이렇게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검찰 공화국,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같은 결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19일 단식을 하고 병원에 또 실려가갖고 수액을 맞으면서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제 연설문에 이 부분을 단 한 줄을 안 넣었을까요? 단 한 줄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가 경제를 예. 잘하고 진보가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자기 이 자랑 맞죠, 자기 신화에서 자랑.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집권했을 때, 김대중 정권일 때, 노무현 정권일 때
진보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지금 민주당의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병문안 간 거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서비스지 네. 마음속에 없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이게 과연 이거 조홍천 의원 지금 어떡해요? 조홍천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 앞두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민주당의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지만 네. 그래도 원칙론을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개딸들이 저렇게 네. 살생부 들고 예, 하고 예.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자기 입으로 가결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가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일치하고 네. 자기의 발언과 네. 그리고 가결을 해달라고 그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상당히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개딸들이 저렇게 네. 해도 저는 부결할 거 당연히 부결해야지라고 얘기해놓고 투표는 무기명이잖아요. 가결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 투표는 정말 열어봐야 아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결되면은 민주당이 네. 사는 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사는 길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우리 이재명 대표님만 안 가야 돼라는 지금 입장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쌍방울 네. 대납 사건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방북병 대납. 방북벽 때문에 5년 전에 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9.19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재명을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배제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래서 최문순 데려가고 박원순 데려가면서 이재명만 안 데려갔기 그쵸.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빠그라지면서 이재명이 이제 나의 시간이 왔다. 나 혼자 해서 맞아. 내가 혼자 가야지. 그렇죠. 라고 추진한 게 이 대북 사건이었거든요. 모든 시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작점에 문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댓글에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 이재명 개딸들 입장에서 원죄가 문재인이라고 보겠네요. 개딸은 뭐 그런 종류의 그 정도까지 깊은 시각은 없을 것 추론은 같고, 못하나? 네. 그냥 평소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했으니까 너 이놈 막 이런 이제 이 정도인 거고, 진짜로 보면 사태를 네. 보면 운명이 정말 골 때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일컫는 9.19 이 평양 공동선언 이거의 행사를 위해서 올라오는 길에도 이재명은 일종의 겐세이를 나가고 이재명을 어디죠? 어디 살고 있지? 뭐 어디요? 저기 녹색병원? 아니. 문재인 씨 지금 양산에서 여의도로 직구하지 못하고 양산에서 녹색병원까지 갔다가 왔죠. 그러니까 참 20km를 다시 달려갖고 여의도로 또 간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당구 칠 때 겐세이랑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두 네.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정말 상극이에요. 서로 상극이네요. 네. 네. 서로 상극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네요. 네. 야. 진짜 소름 끼치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정말 이재명의 이 쌍방울 그 방북병 대납 사건은 안 해도 될 거라는 거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 방북단에만 넣어줬어도 예. 이런 일을 독자적으로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오가 엄청 빠지는 거죠. 네. 박원순, 최문순 데려가면서 나를 네. 안 데려갔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서로 원인 제공자인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네. 둘이 무슨 손을 꼭 말을. 맞잡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혼자 몸이 아니십니다. 아니,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저 녹음한 사람 없습니까? 무슨 대기 했는지 힘드시고요. 배는 안 아프십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던데. 단식 오래 하시면 안 될 텐데. 혹시 그러니까요. 짜장면 같은 거 안 드시고 싶습니까? 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 좀 비슷했나요? 안 비슷했어요. 안 비슷했군요. 네. 네. 하여튼 저는 이번에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진짜 그걸 못했네요.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야 이거 뭐 적색병원이냐 녹색병원이냐 막 네.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단식 전문 병원. 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단식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단식 전문 병원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 녹색병원 관계자 멘트가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 녹색병원 관계자 인터뷰 녹색병원 이보라 예.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어떤 병원이냐? 주로 농성한 사람들, 장기 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자기들은 뭐 주로 저기 처방전이죠. 처방전이라고 하죠. 처방전. 처방전을 참 잘 써준대요. 처방전을 참 잘 써주는데 이 얘기가 진짜 재밌어요. 네. 우리 병원에는 단식 농사자를 위한 특별 식단이 있다. 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진단서를 쓸 처방전이 아니라 때다. 진단서. 일반 환자는 주로 보험사 제출형 진단서를 요구한다. 반면 고공농성자들, 즉 노조운동하면서 예. 고공농성한 사람들은 이게 단식이 해제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찰로 갑니다. 대개 이제 구속 체포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법성이 많으니까. 고공농성자들은 경찰서에 낼 진단서라며 잘 써달라고 부탁한다. 기사에 보면 가로 안에다가 네. 구속되지 않도록 잘 써달라고 부탁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기사 캡처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그 단식 전문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네. 구속 영장 나올 때 네. 법원에 제출할 네. 진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진단서를 가장 잘 써줄 수 있는 병원으로 실제로 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는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가면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바이탈 체크 해가지고 심박수, 혈압 뭐 해서 있는 대로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진단서와 녹색병원에서 경찰에다가 다양한 진단서를 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써준 진단서와 차이가 있겠죠. 정말로 그래서 녹색병원 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정말 의외의 것에서 저희가 이제 단서를 찾아냈는데요. 네. 더 밑으로 저 위에 위에, 있네요. 위에. 조금 위에 있네. 여기 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매일 노동 뉴스입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환자는 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요구한다. 반면 고공농성자들은 경찰서에 낼 진단서라며 구속되지 않도록 잘 써달라고 부탁한다. 라고 현재 저 녹색병원 인권치료센터장 이 인권치유센터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였는데 그러니까, 저 부분이 많이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병원에도 무슨 좌파우파가 있냐 싶은데 있는 거죠. 정말 있는 거 같아요. 네, 있는 거죠.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